여러분, 집안의 재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비결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나드는 주방, 거기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주방 속 숨겨진 기운의 비밀. 특히 이것 하나만 꾸준히 해도 금전운이 확 달라진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네, 선생님. 주방이 집안의 중심이라는 말씀은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로 재물운을 그렇게 크게 바꿀 수 있다니요. 와, 정말 흥미로운 말씀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 그 깊은 이치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식사를 준비하고 또 에너지를 얻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주방.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 그리고 더불어서 식탁, 또 집안의 복을 담는 그릇이죠. 쌀독. 여기에 서린 기운의 흐름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의 문부터 열어볼까요? 핵심은 바로 매일 화구에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화구요? 아,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같은 불을 사용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근데 매일 불을 쓴다는 게 뭐랄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현대 생활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스레인지든 인덕션이든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불을 사용한다는 그 행위 자체예요. 잠깐 물이라도 끓이는 행위, 그것만으로도. 아, 물이라도요. 잠깐이라도. 네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배달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이유로 화구를 며칠씩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이것은 집안의 아주 중요한 기운 하나를 그냥 잠재우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운을 잠재운다.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단순히 불을 켜는 행위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집의 심장이 어디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아궁이였습니다. 아, 네네. 아궁이. 그렇죠. 아궁이는 단순히 밥을 짓는 곳이 아니었죠. 집안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고 또 어둠을 밝히면서 살아있는 공간의 활력을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현대의 화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풍수에서 불은 강력한 양의 기운, 그러니까 활동성, 생명력, 그리고 재물운의 발현과 직결됩니다. 매일 화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이 강력한 불의 기운, 화기를 깨워서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의식과도 같아요. 사용하지 않는 화구요. 그건 그냥 꺼진 아궁이처럼 냉기만 감둘 뿐이죠.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불을 켠다는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 집안의 활력과 재물운이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매일 깨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와, 비유를 통해 들으니까 그 중요성이 더욱 와닿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더하는 겁니다. 물을 끓이거나 요리를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그 풍요로운 삶, 성공적인 미래, 건강한 가족의 모습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는 시각화를 함께 해보시는 겁니다. 마음에 그리는 시각화요. 그것이 풍수적인 에너지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풍수라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배치하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공간의 기운, 즉 기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마음, 심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화구를 통해서 불의 기운을 일으킬 때 간절한 염원과 긍정적인 상상이 더해지면 그 에너지는 훨씬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듯이 여러분의 의지가 긍정적인 기운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하는 이 작은 실천과 마음가짐이 쌓이고 쌓여서 분명 좋은 방향으로 운의 물길을 틀게 될 겁니다. 기운을 다스리는 마음가짐의 중요성까지. 와,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화구를 통해서 집안의 긍정적인 기운을 깨우는 것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렇게 활성화된 좋은 기운을 잘 담아내는 그릇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일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식탁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방문했던 지인 댁 식탁 모서리가 살짝 이가 나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야 할 문제인가요?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가구가 아니에요. 가족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복을 담아내는 아주 신성한 공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흔들리는 등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깨진 그릇에 귀한 음식을 담지 않듯이 흠이 있는 식탁에는 온전한 복이 깃들기 어렵습니다. 이게 공간의 기운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수리가 당장 어렵거나 아일랜드 식탁처럼 좀 고치기 까다로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큰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안의 방위나 기운의 흐름, 그리고 기란 날짜를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섣불리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당장 수리가 어렵다면 임시방편으로 깨끗하고 흠없는 식탁보를 덮어서 그 흉한 기운을 잠재우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기운의 소실을 막을 수 있어요. 아, 식탁보가 임시 처방이 될 수 있군요. 그럼 식탁 위에 올려두는 물건 중에서도 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집만 해도 식탁 의자에 외투를 잠시 걸어두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허허, 그렇죠. 편리함 때문에 많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풍수에서는 각 물건마다 있어야 할 제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옷은 옷장에, 가방은 가방거리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식탁은 오로지 식사를 위한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탁 의자에 옷을 걸어두는 습관은 식탁 본연의 맑은 기운을 좀 혼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잡다한 물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군요. 옷뿐만 아니라 다른 잡동사니들도 올려두지 않도록 신경 써야겠네요. 먹고 남은 음식은 어떤가요? 바로 치우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 남은 음식은요, 바로 다시 먹을 것이 아니라면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나 다른 보관 장소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그대로 방치되면 식탁은 식사의 공간이 아니라 보관의 공간으로 변질되거든요. 이는 식탁의 긍정적인 기운을 정체시키고 심하면 상한 음식처럼 나쁜 기운을 풍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은 항상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좋은 기운이 모여들 수 있어요. 식탁 매트 같은 것도 사용 후 바로 치우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가급적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식탁 위를 비워두는 것은 마치 명상을 위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텅 빈 공간에요, 맑고 새로운 기운이 자유롭게 흘러들어 머물 수 있기 때문이죠. 식탁 위에 무언가 계속 놓여 있으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정체되기 쉽습니다. 매 식사 후에는 깨끗하게 닦고 정돈해서 다음 식사를 위한 신선한 에너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탁 배치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 효율 때문에 벽에 딱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기운은 바람이나 물처럼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벽에 완전히 붙이는 것보다는 아주 약간이라도 좋습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틈이라도 두어서요, 기운이 식탁 주변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힌 곳 없이 기운이 부드럽게 흐를 때 그 공간의 에너지는 더욱 활성화됩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선생님, 이건 정말 궁금했던 건데요. 식탁 모서리에 앉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자리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앉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이 점은 특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뾰족한 모서리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기운을 살기, 살키라고 해서 흉하게 봅니다. 살기요? 아이고. 네, 집을 향해 겨냥된 건물의 모서리가 좋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식탁 모서리에 앉는 것은 그 날카로운 기운을 직접 받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관계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한 모서리 자리는 피하시고 둥근 식탁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기운을 받는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모서리에 살기라 무심코 앉았던 적이 많은데 앞으로는 꼭 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에서 식사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식사 시간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온갖 걱정과 불안은 잠시 식탁 아래 내려놓으시고요. 식사 중에 하는 걱정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정신만 혼란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온전히 식사를 즐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나면 어쩌면 문제 해결을 위한 맑은 지혜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와,
화구 사용부터 식탁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방에서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운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식탁을 대하는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집안에 숨겨진 금고라고 불리는 쌀독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재물운과 직결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쌀독. 예로부터 집안의 풍요와 식복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집안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그 위치와 관리가 재물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쌀독을 두어서는 안 되는 흉한 장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곳을 피해야 할까요? 혹시 주방에 두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건가요? 주방에 두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첫째, 전자레인지나 냉장고 옆처럼 전자파가 강하거나 전선이 복잡하게 얽힌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기운이 쌀이 가진 맑고 풍요로운 기운을 교란시킬 수 있거든요. 둘째, 쓰레기통 바로 옆이나 하수구 근처처럼 지저분하고 탁한 기운이 나오는 곳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금고 옆에 쓰레기통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죠. 아, 전자기기 옆과 쓰레기통 근처는 피해야 하는군요. 그럼 쌀독을 두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쌀독은 금고와 같다고 했지요. 귀한 것은 드러내기보다 깊숙이 감추는 법입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 예를 들어 싱크대 하부장 안쪽이나 다용도실 구석진 곳처럼 숨겨두듯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쌀독을 바닥에 직접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받침대를 사용하거나 무언가를 깔아서 바닥의 냉기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고 재물운을 소중히 받들어 올린다는 의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겨두고 받침 위에 모시듯 두어야 하는군요. 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이. 바로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풍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피흉취길, 즉 흉한 것을 먼저 피하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흉한 정소만 잘 피해서 쌀독을 두어도 집안의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유독 쌀이 풍수에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가요? 다른 곡식도 많은데요? 쌀은 단순한 식량을 넘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명력과 풍요의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파종부터 수확, 도정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농사 중 하나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땀과 기운이 깃든 물건일수록 풍수적으로 큰 힘을 갖는다고 봅니다. 또한 쌀독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의 용도 중 하나가 곡식 저장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곡식을 담는 그릇을 소중히 여겨왔음을 알 수 있죠. 그때는 재물운이라는 개념보다 생존 그 자체였겠지만 가장 귀한 것을 담는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빗살무늬 토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니 정말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쌀독의 재질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편리함 때문에 플라스틱이나 투명한 유리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괜찮을까요? 바로 그 점이 현대인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물운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쌀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재질입니다. 금고 내부가 모두 보인다면 재물이 쉽게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온 재물도 쉽게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냉장고에 쌀을 보관하는 곳도 벌레 예방 등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풍수적으로는 독립된 쌀독에 제대로 보관하는 것보다 재물운을 담는 힘은 약하다고 봅니다. 냉장고의 차가운 기운이 쌀의 따뜻한 풍요의 기운을 억누를 수도 있고요. 아, 투명한 용기나 냉장고 보관은 재물운한 그다지 좋지 않군요. 그럼 어떤 재질의 쌀독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예로부터 가장 좋게 여겨온 것은 바로 흙으로 빚어 구운 독, 즉 숨쉬는 항아리 재질입니다. 여기에는 오행의 심오한 상생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쌀은 오행 중 금의 기운, 즉 결실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흙은 바로 이 금의 기운을 생성하고 북돋아주는 토생금의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흙으로 빚은 독은 그 자체로 쌀이 가진 재물의 기운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듬고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을 담는 도끼쌀독 하나를 제대로 마련하여 관리하는 것이 집안의 재물운을 든든하게 지키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생금의 원리. 와, 흙이 쌀의 재물 기운을 키워준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독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군요. 도끼쌀독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럼 쌀떡 관리에서 또 신경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쌀떡은 집안의 금고이므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겉면을 자주 닦아주고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곳은 없는지 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쌀을 채울 때는 쌀떡 바닥이 완전히 보이기 전에 미리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금고가 텅 비어있는 모습은 재물운에 좋지 않은 신호거든요. 쌀을 채울 때 기존에 남아있던 쌀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새 쌀과 그냥 섞어도 괜찮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남은 쌀이 있다면 잠시 다른 그릇에 덜어내고 쌀떡 내부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 새쌀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런 다음 덜어두었던 남은 쌀을 그 위에 부어서 먼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래된 기운과 새로운 기운이 조화롭게 순환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묵은 기운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정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군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강 때문에 혹은 식습관 변화로 쌀밥을 거의 먹지 않는 가정도 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쌀떡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쌀을 자주 먹지 않더라도 쌀떡은 그 자체로 집안의 풍요와 재물을 상징하는 매우 강력한 풍수소품입니다. 집안에 복을 부른다며 금두껍이나 코끼리 장식 같은 것을 두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제대로 관리된 좋은 기운의 쌀떡 하나가 그 어떤 장식물보다 실질적인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할 수 있습니다. 쌀떡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식량 저장고 이상의 풍요의 근원이자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와, 쌀떡 하나에 담긴 의미와 관리법이 이렇게나 깊고 중요했군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 당장 저희 집 쌀떡부터 점검하고 알려주신 도끼 쌀떡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주방 풍수 이야기,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통해 아차 싶었던 부분이나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하고 새롭게 다짐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더 좋은 기운이 샘솟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풍수학당 오픈 채팅방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더 깊은 소통과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혼자 실천하기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풍수학당이 더 좋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멤버십 가입을 통해 저희 채널 운영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욱 귀하고 알찬 내용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풍수학당에서는 주방의 심장인 화구를 매일 사용함으로써 잠자는 재물운을 깨우는 법, 가족의 복을 담는 그릇인 식탁을 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 그리고 집안에 숨겨진 금고, 쌀떡을 통해 풍요를 지키고 불리는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상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여러분이 바라는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정말 귀한 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생활 속에서 하나씩 정성껏 실천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쩌면 매일 밤 여러분의 가장 편안해야 할 공간, 바로 그 침실에 도사리고 앉아서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생기와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당신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것의 정체에 대해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풍수학당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